키키올릭입니다. 1, 2, 3월은 저 상반기 1분기는 하드코트 시즌이고 아웃도어 하드코트 시즌이죠. 여기서 야닉 시너가 호주 오픈을 우승했고 마지막 하드코트 대회였던 몬테카를로 마스터스에서 몬테카를로래 마이애미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하면서 시즌 3승째를 거두면서 세계 랭킹 2위로 점프해서 1분기는 야닉 시너가 MVP가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장 치열하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팬들의 관심이 이 시기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었던 클레이 코트 시즌이 시작됩니다.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벌써 이제 일부 포르투갈 에스토릴이나 다른 곳에서 이미 클레이 코트 오픈 대회가 시작을 해서 열띤 경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팬들 수준에서 클레이 코트 시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몬테카를로 마스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즌 세 번째 마스터스 시리즈고요. 무엇보다 몬테카를로 마스터스는 모나코에서 열리는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니스 경기장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자, 몬테카를로 마스터스의 이 몬테카를로 테니스 클럽이죠. 이 코트가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해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에 멋진 비치가 있고 바다를 감상하면서 테니스를 볼 수 있는 경기장 자체가 예쁘다기보다는 경기장을 둘러싼 주변부가 다른 그 어떤 경기장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아름답기 때문에 테니스 팬이라면은 인생에서 한 번은 버킷리스트로 삼아 보실 만한 그 테니스 대회가 몬테카를로 마스터스고요. 저도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가 이제 모나코가 굉장히 부자 동네잖아요. 그래서 호텔 값이 비쌀 걸로 예상이 되고 그 여행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아마 돈을 많이 벌어놓고 가야 될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계획은 몬테카를로는 못 가고 가을에 상하이 마스터스에 한번 가볼 생각인데 관심 있는 분들도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비용 대비 가장 싼 마스터스 시리즈 관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가장 아름다운 테니스 경기장에서 하는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그 센터 코트가 그 가변석을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좌석이 한 1만 명 정도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마스터스 시리즈다운 그런 열기도 느낄 수 있고 이게 대회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1896년에 첫 번째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지금 한 120년이 넘는 13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그 초창기 그 모던 테니스의 출범과 거의 비슷하게 윈블던이 1877년이거든요. 근데 몬테카를로가 1896년이면 어쨌든 테니스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된 기원된 그런 종목입니다. 역사성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자신이 종주국이라고 서로 다툴 정도로 압도적인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이 몬테카를로 대회 역시 초반에 이제 190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남녀 혼성 대회로 열렸었고 그때 당시에도 여자 테니스가 굉장히 좀 다른 여타 어떤 종목에 비해서 여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 스포츠 이벤트가 테니스였기 때문에 몬테카를로 이곳에서 열리는 대회가 굉장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자, 다만 이 마스터스 시리즈가 최근에는 그 권위와 규모 면에서는 거의 꼴찌에 가까운 마스터스 시리즈가 됐죠. 9개의 마스터스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그 맨데터리 의무 참가 대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 톱 랭커들은 마스터스 시리즈에 부상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참가를 해야 되는데 몬테카를로 마스터스는 선택지예요. 다른 500 시리즈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실상의 어떻게 보면 ATP 투어 500 시리즈 같은 위상을 갖고 있는 마스터스 시리즈 턱걸이한 그런 대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가 특별한 어떤 그 스페셜한 조명을 받는 이유는 어떤 이 오래된 역사 그리고 아름다운 경기장, 권위, 이런 전통 이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여전히 모든 테니스 팬들의 관심이 몬테카를로 오픈이 열리면 이곳에 집중될 만큼 압도적인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대회의 코트 표면 속도는 거의 롤랑가로스보다 더 느리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코트 표면 속도가 그 강타를 치는 선수에게 불리하게 설정이 되어 있죠. 진정한 클레이 중에 클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회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승하는 선수들은 정말 클레이 코트의 강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당연히 라파엘 나달 흑신이
11번으로 이 대회 최다 우승자로 등록이 돼 있고 아마도 뭐 앞으로 한 반세기 동안 깨지기 어려운 그런 기록을 남기고 또 나달이 이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대회를 떠난 것 같습니다. 이제 굿바이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좀 기권을 하면서. 사실은 이 몬테카를로 마스터스가 나달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대회였기 때문에 여기서 비록 우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팬들에게 마지막 경기를 보여주고 굿바이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을 저는 기대했거든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몬테카를로 마스터스가 나달의 은퇴 투어의 첫 번째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 나달의 몸 상태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남겼습니다. 몸 상태가 허락하지 않아서 도저히 몸이 허락하지 않아서 뛸 수 없는 상태여가지고 이번에 몬테카를로 마스터스도 참가를 철회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도 그 프랙티스 코트에서 나달 아카데미에서 마요르카에 있는 그곳에서 연습을 하는 장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상이 아예 뭐 시즌을 접을 정도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이상 못 뛸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 조금 더 만전을 기하고 완벽에 가까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좀 무리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이건 아셔야 돼요. 나달이 부상을 당하고 부상을 회복해서 대회에 나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역대 최고의 선수입니다. 라파엘 나달은. 그만큼 나달은 온갖 부상에 시달렸지만 그 부상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끄떡없이 특히 클레이에서는 아무리 오랜 부상을 딛고 와도 돌아와도 바로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을 합니다. 한 초반 한두 대회 정도 좀 그 헤매는 경향이 있었지만 나달은 부상에서 돌아와서 클레이로 부상 복귀를 했을 때 반드시 클레이 코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마는 그런 20년에 가까운 자기 프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달을 한번 믿어보자고요. 이 부상 치료하고 부상 회복해서 재활하는 거에 있어서 나달보다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달을 믿고 한번 기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대회 디펜딩 챔피언이 의외로 빠른 강타자인 러시아의 안드레이 루블레프입니다. 작년에 결승전에서 홀거 루네를 꺾고 루블레프가 우승을 했는데 디펜딩 챔피언 타이틀을 갖고 이번 대회에 나오는데 우승 후보 5손가락 안에 끼기는 좀 사실은 어렵죠. 워낙에 클레이 코트에서 다른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이 많고 그 강력한 후보들이 다 이번 몬테카를로 마스터스의 모처럼 집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달만 나왔으면 이번 몬테카를로 대회는 역대급으로 조명받는 대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몬테카를로 마스터스는 사실 첫 번째 클레이 마스터스 시리즈이기 때문에 좀 건너뛰고 그 다음 대회부터 출전하는 톱랭커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알카라스가 그랬죠. 자, 그리고 조코비치가 이제 아직 몸이 덜 된 상태에서 클레이에 대한 적응이 덜 된 상태에서 몬테카를로에 뛰어서 이제 조기 탈락하는 그런 악순환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 몬테카를로 마스터스가 8강, 4강 결승까지의 대진이 다른 마스터스 로마, 마드리드보다 조금 좀 약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알카라스가 출전 신청했고 요 다음 대회가 바로 바르셀로나거든요.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회를 연속으로 이렇게 치르는 게 알카라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카라스가 이 대회를 출전 신청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저는 세계 랭킹 1위에 대한 집념이 이번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참가로 인해서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대회 작년에 출전 안 했기 때문에 우승하면 1000점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계 랭킹 1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알카라스가 출전 신청을 했다고 보여지고 야닉 시너, 자, 상반기 22승 1패에 거의 무적에 가까웠던 야닉 시너도 2번 시드를 받고 이번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작년 4강까지 간 선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닉 시너도 우승 후보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오픈 첫 출전한 게 2020년인데 그때 8강까지 갔고 8강에서 누구한테 졌냐? 나달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야닉 시너가 클레이에서 약하다는 것은 오해고 편견이죠. 워낙 하드코트에서 요즘에 집중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야닉 시너가 지금 이런 테니스를 갖고 좀 굉장히 좀 더 파워풀해졌잖아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좀 긴 랠리에서 승부를 내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한 방에 좀 더 강력한 파워, 서브와 포핸드에서 좀 더 한 방으로 공격적, 지향적인 선수가 됐죠.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것이 과연 클레이 코트에서도 잘 통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그런 스타일로 바꾸면요. 이제 원 스트라이크 테니스로 바꾸게 되면은 이것이 잘 안 먹히는 코트에서 자신의 강점이
상쇄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 그렇지 않은 테니스, 약간 수비적이고 그 좀 랠리를 지속하는 테니스 스타일을 버리고 요번에 새롭게 요런 스타일로 갔을 때는 클레이 코트에서 고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너가 클레이 코트에서도, 조코비치도 클레이에서 칠 때랑 하드 코트에서 칠 때랑 좀 변화를 주거든요. 그 샷의 색이나 어떤 스핀의 회전 양이나 이런 거에서 두 코트에서 칠 때 좀 다르게 칩니다. 이거를 시너도 이제 트랜지션을 잘 할 수 있을지, 요번 몬테카를로가 그래서 좀 더 시너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대회가 됐습니다.